그대는 요즘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왜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늘 참고 양보하고 내 것을 내려놓았을까? 그리고 지금 남은 건 후회뿐인 것 같다는 생각. 그 생각이 밤마다 찾아와 그대를 뒤척이게 만들고 아침이 되어도 개운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든다.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어쩌면 매일 밤, 지나온 삶을 되짚으며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늘 남을 먼저 생각했을까? 나는 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평생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일만 했구나. 회사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구나. 그러다 이제 와서 몸이 아프니 그제야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다. 퇴직 후 텅 빈 하루를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토록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그 막막함 속에서 그대는 조용히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식들을 떠올릴 때도 그렇다.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했다. 내 꿈은 접고 내 시간은 포기하고 오직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나는 가끔씩 받는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확인할 뿐이다. 섭섭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 말을 꺼내면 잔소리꾼이 될까 봐 참는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나? 내가 너무 희생했나? 아니면 처음부터 내 방식이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결국 도달하는 곳은 하나다. 왜 나는 늘 후회만 남는 선택을 했을까? 배우자를 생각할 때도 비슷한 감정이 밀려온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한 타인이 되었다. 말을 하면 다툼이 되고 침묵하면 냉랭해진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다 문득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싶다. 젊은 시절에는 분명 사랑했고 서로를 이해하려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참고 살게 되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도 않고 나를 표현하지도 않고 그냥 익숙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돌아보니 우리가 함께 나눈 진짜 대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그 생각 끝에는 또다시 같은 질문이 기다린다. 나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냥 참았을까? 직장 생활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다. 수십 년을 한 곳에서 혹은 여러 곳을 옮기며 일했지만 정작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한 적이 있었나 싶다. 월급을 받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일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동료와 경쟁하고 후배들에게 선배 노릇을 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회사는 나를 기억하지 않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각자의 길을 간다. 그리고 나는 남은 시간 앞에서 이렇게 묻는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나만 참고 살았지. 그 말들 속에는 체념이 담겨 있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듯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듯한 뉘앙스. 그리고 그 체념 너머에는 은근한 원망이 숨어 있다. 가족 때문에, 회사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원망. 그 원망은 때로 입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속 깊이 묻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오든 안으로 사기든 결국 남는 건 씁쓸함이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씁쓸함.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말 그땐 어쩔 수 없었을까?
정말 환경이 그대를 그렇게 만든 걸까? 정말 그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 이 질문은 그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자책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환경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운명을 한탄하며,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 자리에 그대가 그때 한 선택들을 떠올려 보라. 자식을 위해 내 꿈을 접은 선택,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따른 선택,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한 선택. 그 선택들은 정말 환경이 강요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때의 그대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선택이었을까?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그대는 그렇게 했다. 회사에 순응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대는 그 길을 택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대는 침묵했다. 환경이 그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인 그때의 생각이 지금을 만들었다. 이 말을 듣고 그대는 어쩌면 마음이 무거워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다 내 탓이란 말인가? 내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이야기는 그대를 더 깊은 자책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비난의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다. 그대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것은 그때의 그대가 가진 생각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을 수 있다.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대는 그 길을 걸었다. 문제는 그 선택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결과를 여전히 환경 탓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자식이 나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면서 정작 내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는지는 돌아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하면서 정작 내가 그에게 진짜 내 마음을 보여준 적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가 나를 버렸다고 억울해하면서 정작 내가 회사에 의지하며 내 주체성을 잃어간 건 아닌지는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남을 탓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를 피해자의 자리에 앉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언제나 무력하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책임은 흔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내 탓이 아니라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책임으로부터 도망친다. 하지만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는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동시에 힘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인생이 환경의 산물이라고 믿는 순간, 그대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내 선택이 남 때문이었다고 믿는 순간, 그대는 남이 바뀌지 않는 한 자유로워질 수 없다. 반대로 내 선택이 내 생각에서 나왔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생각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 역설이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 내 인생이 내 생각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남을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운명을 한탄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그때의 생각이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른 생각을 하면 된다. 이것이 책임이 주는 자유다. 남을 탓하는 동안에는 그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대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삶을 떠올려 보자.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 그는 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만 잘 되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다.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심지어 자신의 꿈까지도. 그런데 자식들이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하자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그를 찾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서운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표현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참았다. 그렇게 참다 보니 서운함은 원망으로 바뀌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그런 원망.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은 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가 베푼 사랑이 자식들에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보답을 기대했구나.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서운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그런 방식으로 사랑한 것뿐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된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대신 내 삶도 챙기며 살아가면 된다.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관계로 변화시키면 된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다. 평생을 회사에 충성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다. 그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휴일에도 일했으며 승진을 위해 온갖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런데 정년이 되어 퇴직하자 회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후임자가 들어왔고 조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는 냉정하다는, 결국 조직은 개인을 버린다는 그런 원망이 생겼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회사에 그렇게 충성한 건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회사에 인정받으면 내 삶이 안정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시간을, 내 건강을, 심지어 내 가족과의 시간까지 회사에 바쳤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회사는 애초에 나에게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한 적이 없었구나. 나 혼자 그렇게 기대했을 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회사를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한 것뿐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회사가 아닌 내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된다. 부부관계도 다르지 않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게 서먹해진 부부가 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는 서로 사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익숙함에 젖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말다툼이 잦아졌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대화가 단절되었다. 각자 자기 세계에서 살아간다. 한쪽은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가 변했다고 서운해한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상대에게 침묵한 건 갈등을 피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참았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상대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을 뿐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대화를 시작하면 된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다.
그대의 인생은 환경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인 그대의 생각이 만든 것이다. 자식이 그대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식을 대하는 그대의 생각이 지금의 관계를 만들었다. 회사가 그대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회사를 대하는 그대의 태도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 배우자가 그대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를 대하는 그대의 방식이 지금의 거리를 만들었다. 이것은 그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그대는 영원히 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지금까지 환경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며 살아온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다.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환경이 나빴다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는 동안 그대는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 탓을 하는 동안에는 그대는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고 피해자는 언제나 무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힘을 되찾는다. 왜냐하면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수십 년을 남 탓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다. 처음에는 자책감이 몰려올 수도 있다. 결국 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자책감을 넘어서면 그대는 전에 없던 평온함을 경험하게 된다. 남을 탓하지 않아도 되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운명을 한탄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함. 그저 그때의 생각이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평온함.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르게 생각하면 된다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깨달음. 생각해보라. 그대가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도 결국은 그대의 선택이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에 한 선택이었다. 그대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따른 것도 그대의 선택이었다. 회사가 총을 들이댄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판단했기에 한 선택이었다. 그대가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한 것도 그대의 선택이었다. 상대가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대가 침묵이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그대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주체가 된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힘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환경이 그대를 만들었다면 그대는 환경의 노예일 뿐이다. 하지만 그대의 생각이 그대를 만들었다면 그대는 언제든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다면 이제는 내 삶도 챙기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회사에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침묵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대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뀐다.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 책임이 주는 자유다. 그대는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무의미한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 결국 내 인생은 실패한 건가? 그렇지 않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 그때의 선택들은 그때의 그대에게는 최선이었다. 그대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다. 다만 그때의 생각이 지금의 그대와 맞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장이다. 성장이란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지금의 나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다. 과거의 그대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그것은 틀린 게 아니다. 그때 그대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대는 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자식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그대는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그것은 틀린 게 아니다. 그때의 그대에게는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대는 안다. 진짜 안전은 회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진짜 안전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그대는 침묵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그것은 틀린 게 아니다. 그때의 그대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대는 안다. 진짜 평화는 침묵이 아니라 소통에서 온다는 걸.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진짜 평화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다. 남 탓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인생이 조용해진다. 자식 탓을 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시끄럽다. 왜 나를 몰라줄까? 왜 나를 찾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이 계속 마음을 흔든다. 회사 탓을 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시끄럽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억울함이 계속 마음을 흔든다. 배우자 탓을 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시끄럽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이 계속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소음이 멈춘다. 내가 그렇게 선택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고요함은 체념과는 다르다. 체념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오는 정적이다. 하지만 책임을 받아들인 후의 고요함은 이제 내가 바꿀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온함이다. 남을 탓하지 않아도 되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운명을 한탄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함. 그저 내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깨달음에서 오는 평온함. 이 평온함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진짜 나이 듦을 경험한다. 진짜 나이 듦이란 세월이 흔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진짜 나이 듦이란 과거를 정리하고 지금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했다. 어떤 선택은 옳았고 어떤 선택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선택은 행복을 가져왔고 어떤 선택은 후회를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은 그때의 그대가 가진 생각의 산물이었다. 그대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생각했고 그 생각에 따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서는 것이다. 주인으로 선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남 탓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책임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에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생각에 따라 살 수 있다. 지금까지 후회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받아들이며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대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남은 시간을 후회와 원망 속에서 보낼 수도 있고 책임과 자유 속에서 보낼 수도 있다.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수십 년을 굳어진 생각의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바꿔갈 수는 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보라. 내가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기대는 정당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 혼자만의 바람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서운함은 조금씩 녹아내린다. 회사에 대한 억울함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보라. 내가 회사에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회사는 애초에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혼자 그렇게 믿었던 걸까?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억울함은 조금씩 사라진다. 배우자에 대한 답답함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보라. 내가 상대에게 바란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 바람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상대가 알아서 알아주기를 기대했던 걸까?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답답함은 조금씩 풀어진다. 이렇게 생각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뀐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그대의 생각은 바꿀 수 있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환경을 대하는 그대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남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남을 대하는 그대의 방식은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 힘이다. 책임은 그대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다. 내 인생이 내 선택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니다. 그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된다. 그리고 주체로 산다는 것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다.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사는 삶은 겉으로는 편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공허하다. 왜냐하면 그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임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은 비록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적어도 진실하다. 왜냐하면 그 삶은 온전히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겪은 모든 일들, 만난 모든 사람들, 했던 모든 선택들은 그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는 선택할 수 있다. 계속 남을 탓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계속 후회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임 속에서 살 것인가? 계속 피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체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오직 그대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옳았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 생각에 따라 선택했으며 그 결과가 지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다. 성숙이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성숙이란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현재를 책임지며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시간도, 기회도, 건강도, 관계도. 하지만 그대가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생각까지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대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대의 인생도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변화일 수도 있다. 큰 변화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대가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다시 힘을 되찾는다.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 생각해보라.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왜 그럴까?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환경을 대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
왜 그럴까? 일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일을 대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대가 지금까지 불행했다면 그것은 환경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다. 환경을 대하는 그대의 생각이 그대를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대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환경을 대하는 그대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경험도 바뀐다. 자식이 여전히 바쁘게 살고 그대를 자주 찾지 않는다 해도 그대가 그것을 서운함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자식의 독립으로 받아들일지는 그대의 생각에 달려 있다. 회사가 여전히 그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그대가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직의 속성으로 받아들일지는 그대의 생각에 달려 있다. 배우자가 여전히 그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대가 그것을 답답함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각자의 다름으로 받아들일지는 그대의 생각에 달려 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대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이다. 그리고 이 힘은 책임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남을 탓하는 동안에는 그대의 시선이 밖을 향해 있다. 자식이 뭘 잘못했는지, 회사가 뭘 잘못했는지, 배우자가 뭘 잘못했는지를 따진다. 하지만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의 시선은 안으로 향한다. 내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가 그때 무엇을 선택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본다. 그리고 이 안으로 향한 시선이 그대를 진짜 변화로 이끈다. 밖을 바꾸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그대는 지칠 뿐이다. 하지만 안을 바꾸는 순간 그대는 힘을 되찾는다. 안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그 선택의 이면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이면에는 어쩌면 자식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회사에 충성한 이면에는 어쩌면 나 자신을 믿지 못해 조직에 의지하려 한 불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침묵한 이면에는 어쩌면 갈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바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고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믿었던 것만큼 용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고통을 피하는 순간 그대는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운명을 한탄하며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산다. 반대로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내가 두려워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삶이다. 완벽한 척하는 삶은 언제나 긴장되어 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신경 쓴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삶은 편안하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일 뿐이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임이 바로 책임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사랑도, 상처도, 그 모든 경험이 그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대는 그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다. 내 잘못이라고 자책할 수도 있고, 남 탓이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운명이라고 체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진짜 자유는 그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선택했으며,
그 결과가 지금이다.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과거에서 자유로워진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다는 뜻이 아니다. 과거를 부정한다는 뜻도 아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지금의 나는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다. 과거를 원망하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다.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과거에 묶여 있다. 하지만 과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롭다. 왜냐하면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대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남은 시간을 후회와 원망 속에서 보낼 수도 있고 받아들임과 평온 속에서 보낼 수도 있다. 남은 시간을 남 탓하며 보낼 수도 있고 내 책임을 받아들이며 보낼 수도 있다. 남은 시간을 피해자로 보낼 수도 있고 주체로 보낼 수도 있다. 이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듯 작은 생각이 자라서 인생이 된다. 그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그대의 내일이 달라진다. 원망의 생각을 품으면 원망의 인생이 펼쳐진다. 책임의 생각을 품으면 자유의 인생이 펼쳐진다. 그대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남 탓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책임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후회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받아들임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피해자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주체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씨앗은 작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오늘 하루 자식을 탓하는 대신 내 기대를 돌아본다. 오늘 하루 회사를 원망하는 대신 내 선택을 인정한다. 오늘 하루 배우자를 답답해하는 대신 내 침묵을 반성한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그대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남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운명을 한탄하지 않는 그런 조용하고 평온한 인생. 이 평온한 인생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오는 것이다. 환경이 어떻든 남들이 어떻든 나는 내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든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롭다.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대는 그대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만든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가 선택한다는 뜻이다. 자식이 나를 자주 찾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서운함이 아니라 자식의 독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회사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그것을 배신이 아니라 조직의 속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배우자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그것을 답답함이 아니라 각자의 다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어나는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인으로 사는 삶이다. 그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 남 탓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계속 후회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임 속에서 살 것인가? 계속 피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체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오직 그대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대의 자유다. 다만 기억하라. 그대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그대의 것이다. 남 탓을 선택하면 원망의 인생이 펼쳐진다. 책임을 선택하면 자유의 인생이 펼쳐진다.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 모든 선택, 그 모든 경험, 그 모든 후회가 그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대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받아들이는 선택, 남을 탓하는 대신 책임지는 선택, 피해자로 사는 대신 주체로 사는 선택. 이 선택이 그대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대의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 조용히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각이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줄 것인가?